평생 자식만 바라보던 어머니의 등이 유난히 더 작아 보였던 그날, 아들은 어머니의 주방에서 차마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물에 말아놓은 차가운 밥 한 그릇, 그리고 시커멓게 절여진 짠 장아찌 몇 조각. 그게 어머니가 드시던 한 끼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왜 또 밥을 물에 말아 드셔? 아들의 속상한 외침에 어머니는 그저 힘없이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그렇지 기운나고 좋다. 하지만 그 밥상이 어머니의 혈관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며 자꾸만 비틀거리시던 어머니, 그리고 며칠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아들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 걱정 마라.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니 좋은 고기도 사드시고 맛있는 과일도 챙겨 드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은 어머니의 냉장고 안에는 아들이 보낸 건강즙 상자만 가득했습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이니까 자주 마셔야지. 어머니는 목이 마를 때마다 새콤달콤한 과일 주스와 진하게 달여낸 농축즙을 꺼내 드셨습니다. 이게 다 자식들이 준 보약이다. 그렇게 믿으며 하루에 몇 포씩 들이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살은 눈에 띄게 빠져나갔고 피부는 수분기를 잃고 푸석해졌습니다. 자꾸만 입이 마른다며 물을 찾으셨고 돌아서면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허해서 그래. 어머니는 여전히 약해진 몸을 숨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노란색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달콤한 떡 한 조각과 함께 드셨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낙이란다. 그 환한 웃음 뒤편에서 어머니의 몸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 화면에 이웃집 아주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민우야, 빨리 병원으로 와라. 내 엄마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앞뒤 재지 않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마치 한 줌의 재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미동도 없는 모습. 의사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이미 정상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야속한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몸에 좋다고 드시던 과일 주스, 입맛이 없다며 물에 말아 드시던 밥, 식후에 빠뜨리지 않던 믹스커피와 떡,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어머니의 혈관을 터지기 직전까지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엄마를 잡을 뻔했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응급실 복도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달아 없어진 그 손이 그날따라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마치 종이장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달콤한 단팥빵,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과일 주스, 그리고 서랍 속에 쌓여있던 믹스커피를 전부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애야, 그 아까운 걸 왜 다 버리냐?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계속 드시면 다음엔 정말 못 깨어나.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당신만의 식단을 한순간에 빼앗긴 어머니의 어깨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번만큼은 독해져야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머니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엄마 밥상은 내가 책임져. 아들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아들의 외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주말은 오롯이 어머니의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은 차가운 냉장고에서 모든 과일 주스와 농축즙을 빼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토마토와 푸른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 채워 넣었습니다. 엄마, 이제 즙 짜서 드시지 말고 그냥 씹어 드셔. 아들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식탁 위에 삶은 달걀 2알과 찐 양배추를 올렸습니다. 껍질째 썰어놓은 사과 한 조각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씹기가 힘들다며 자꾸만 예전의 물에 만밥을 찾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간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머니 곁에 앉아 부드럽게 지은 현미 잡곡밥을 한 숟가락 떠드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30번만 씹어봐. 아들은 어머니가 꼭꼭 씹어 삼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짜디짠 장아찌와 굴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들기름에 살짝 볶아낸 삼삼한 나물 무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놓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맹물에 밥 먹는 것 같아서 싫다. 아들은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에 어머니 집에 들러 직접 구운 두부구이와 버섯볶음을 올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의 손은 습관적으로 커피 믹스가 있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허전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보리차를 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딱 20분만 걷고 오자. 식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를 억지로라도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걷는 것도 힘겨워하시던 어머니는 아들의 팔짱을 의지한 채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다리에 조금씩 단단한 힘이 붙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방에는 더 이상 달콤한 믹스커피 냄새도 물에 말아둔 밥그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꼭꼭 씹어 드시던 채소와 잡곡밥은 이제 어머니의 완벽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돋보기 안경도 쓰지 않으신 채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눈이 좀 잘 보여. 어라, 그러고 보니 자꾸 침침하던 게 덜하네. 어머니의 얼굴에는 몰라보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푸석했던 피부에는 은은한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매일 밤 어머니를 괴롭히던 다리 저림 증상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차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인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관리를 정말 기적처럼 잘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뭉쳐있던 체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민우야, 고맙다. 내가 내 수명을 늘려줬구나. 거칠었던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에게
비로소 작은 보답을 한 것 같아 아들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입맛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저 편하게 드시도록 내버려 두곤 합니다. 비타민이니까 좋겠지. 소화가 안 되니까 물에 말아 드셔야지. 그 사소한 배려와 무관심이 어쩌면 부모님의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부모님 댁의 냉장고를 한번 가만히 열어보세요. 그곳에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하는 달콤한 주스와 짠 장아찌가 가득하진 않나요?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입에만 달콤한 음식이 아닙니다. 조금은 거칠고 싱겁더라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챙겨드리는 따뜻하고 건강한 식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식탁 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